사랑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태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 출신 최동익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전남도의 경제적 미래와 지역산업 구조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논의하기에 마련됐습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이라는 미래산업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한편 여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통 제조업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는 이미 현실이 되었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대응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오늘 저는 해상풍력 산업의 책임있는 육성과 여수 산단 2기 국복을 위한 도의 정책적 방향 그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지난해 여수시가 추진한 그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되고 관련 특별법 제정까지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 국가주도 해상풍력이 모델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수형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 그리고 어민의 상생을 전제로 한 공감대 형성이 달려 있습니다. 사업 이익의 지역 환원과 수산업과 조화로운 공정이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수시가 공공주도, 국가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본격 나섭니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도 제정됐는데요. 지난 몇 년간 진행된 민간주도 사업을 토대로 수산업과의 공존, 이익 공유 등의 주안점을 둔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거문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된 건 2020년. 이듬해 어민들이 해상 시위에 나서자 여수시는 민간협의회 구성과 무분별한 인허가 행위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수원과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으로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고 최근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실상 전국 최초의 국가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여수형 해상풍력 사업은 우선 지역 수용성과 이익 공유의 성패가 달렸고 수산업과의 공존이 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고 해야 되는 것이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좀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도 피해를 좀 적게 보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전소만 진다고 하지 말고 실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가. 수산업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수산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국장님. 영상의 내용처럼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 보상금이 아니라 어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그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처럼 해상풍력에도 주민 참여형 사업을 도입해 개발 이익을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국장님, 이를 위한 그 전남도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의원님의 관심과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도내 14개 시군이 개발이익 공유제를 제정 중에 있고 제정도 완료했고 일부 나머지 시군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 지역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 고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펀드나 기금을 조성해서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차근차근 준비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어업인들과의 갈등 해소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업인들에게 바다는 곧 생계다 라는 생각으로 해수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서 대체 어장을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또 양식 품종도 개발해서 어업인들에게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피해를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남도가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를 그 제도화하고자 노력 중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어업인들은 그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 조업구역이 크게 그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예, 어선업의 경우 연평균 수익의 3년치 보상만 받고 해당 지역 해역에서 종사가 불가능해질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어가가 소득에 큰 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생각을 걱정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로 해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업인과 인근 주민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염려 지당하십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원칙 아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22년부터 도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발전사하고 어업인, 지자체가 함께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한다든지 보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칭 해상풍력 어업인 보상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국장님, 이제 주민 그 수용성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실행을 가로막는 그 전력교통 포화 문제, 알고 계시죠? 네. 예. 아무리 좋은 입주와 발전 역량을 확보해도 결국 생산된 전기를 송전할 수 없으면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부는 2030년까지 뭐 14.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 풍력을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누적 그 설비 용량 고작 0.1기가와트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실행 속도가 현재의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전력교통의 그 수요 한계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시 이 개통 포화 문제로 인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나 정부와의 협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해상풍력이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상 전력개통 포화로 인한 개통 접속 제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의 개통 문제를 해소해야 사실상 에너지 대전환이 사실상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개통 포화 해소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둘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으로 향하는 광역 송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이전시켜서 전력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속 유연성을 확대하거나 배스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전력망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방안들을 사실상 병행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망을 혁신하는 방법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아시다시피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7월 10일 날 아마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아리박 산단과 에너지 신도시를 조성해서 지역의 혁신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우리 지역에 첨단 기업이 모여들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력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중앙정부와 이제 협의하여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개통 확보 속도가 해상 풍력 사업 추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보다 그 가감하게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최근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전남 산악권 알리백 그 산단 등 이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전력교통 정책이 안전화에 관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전남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여수 고흥 해역은 해상 풍력 입지로서 매우 전략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풍항 조건이나 수심, 그 항만과 산단 등 배후 인프라, 그리고 그 알리백을 추진 중인 여수 국가 산단과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국가 차원의 중점 관리 구역으로 지정돼야 할 만큼 잠재력이 높다고 보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남도는 전남 동부권 여수 공해역 그 해상 풍력 개발에 대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여수 공해역은 풍항 그리고 수심 접근성 더더욱이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해상 풍력 개발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탄소 중립 산업지구로 전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달에 여수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해상풍력 산업박람회에서 우리 전라남도는 동북권 해상풍력 비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수 고흥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고흥 지역을 동북권 해상풍력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해서 민간 개발과 공공주도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수 9기가, 고흥 4기가 총 13기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동북권 전략이 사실상 에너지 전환, 지역 산업 재편, 그리고 주민 상생이라는 세 축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여수 그 동북권 해상풍력 핵심 거점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9기가와트, 4기가와트에 달하는 개발 목표와 더불어서 그 공공주도 방식에 국비가 투입되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개발 자체보다 더 중요한 과제, 바로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즉 공정한 이익 배분 구조의 정립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상풍력 그 집자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특정 주체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 주민의 불신과 갈등은 오히려 더 심화될 수 있는데요. 지난번 그 존경하는 최성국 의원님도 도정기면에서 언급하셨었는데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해상풍력 집자 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자, 지자체, 주민 간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보다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해상풍력 산업이 진정한 지역 상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익의 공정한 배분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해 오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저가 단지 지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REC, 그러니까 REC 수익은 도와 시군 그리고 주민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직접 이익을 얻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REC라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기가와트를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8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 참여형이 4%다 하면 3,200억이 필요하기로 합니다. 3,200억.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이 남습니다. 이 3,200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당이죠. 이익이죠. 이것을 지금 최대 6%에서 12%까지 가능합니다. 그 국장님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것도 12%를 받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죠. 해상풍력이 많이 가다하게 생긴다 하면은 당연히 받을 공급처에서 당연히 가격을 다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 그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고요. 해상풍력 산업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진정한 지역 상생과 주민 참여의 모델로 나아가기에 전라남도가 제도적 기반 마련과 투명한 수익 배분 구조에 힘쓰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수익 배분을 민간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비영리 전담 기관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여수 국가산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 전기요금 인상, 고환율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 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위기의 깊이를 고려할 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전략산업청 김기용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표출 자료 보시겠습니다. 국장님, 여수 산단의 공장이 멈추니 주변 상공과 지역 경기까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수 산단 상인들은 지난해보다 올해 사람이 더 줄었다고 토로하는데요. 지난해 여수 산단 NCC 공장 가동률만 봐도 78.5% 역대 최저 수준이네요. 이 같은 위기가 중국의 자금률 상승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원료 기반 생산 확대 같은 구조적이고 외부적인 충격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와 전남도 대응은 어떻습니까? 예,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동희 의원님께서 여수 국가산단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주시는데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표해 보신 것처럼 정말 여수산단 NC 공장은 78.5%로 가장 역대 최고로 가장 최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우리 여수산단은 우리 전라남도 GRDP의 약 34.6%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중국과 중동발의 공급 과잉과 또한 설비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생산액이나 수출액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저희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물류 수송 기계 등 주로 플랜트 기업들까지 전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여수에 있는 자영업자와 우리 소상공인 경영난까지 같이 가중되어서 지역 내 소비 침체, 세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까지 원이 맞서 그렇게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전라남도는 이제 작년 8월에 민간 합동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저희 전라남도는 올해 1월달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추진단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산업 재편, 탄소 중립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도 자체 경쟁력 강화반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올해는 플랜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비비 30억을 저희가 추가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답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에서도 소규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다양한 그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예비비 30억을 투입해 고용 안정과 공정 개선 등을 지원한 점도 불황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위기의 본질은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산업 전환의 신호라는 점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수 국가산단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역 경제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이자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정만으로 위기를 국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실질적인 후속 지원 대책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할 시점인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5월 달에 저 여수시 소규학단지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 그다음에 622원의 보통기업세 가산금,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그다음에 지역산업 상품권 할인 등 이런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 지정 이후에는 저희가 약 823억 원의 예산 확보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플랜트 아까 말한 대로 플랜트 매출 감소 기업 30억 원 등 고용 안정 및 맞춤형 기업 지원에 142억, 중소기업 2차 보전 등 금융재정 지원에 24억, 여수산업 상품권 보통교부세는 약 657억 원에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금융이라든가 R&D, 고용 안정에서 19개 사업에서 총 약 3,700억 원 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직접 건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현장의 반응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기적 지원은 버티더라도 중장기 생존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회복이 아닌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 변수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지 아시죠? 예, 전력용, 산업용 전력용. 바로 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문제입니다.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순한 공공요금 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생존과 일자리 지속성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구조적 변수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 단순히 인상 유예를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별 차등 요금제, 특화단지, 전기료 특례 적용 등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그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182.7원으로 무려 10.2%를 16.9원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수 국가산단 내 주요 10개 기업만 따져도 연간 약 1,7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그 비용 증가를 넘어 소규합 기업의 수익성 악화, 고용 위축, 신규 투자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구조적 위협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간 산업부 또는 기재부의 해당 인상 처리나 그 안하에 대해 건의하셨을 건데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대규모 장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중에 산업 전기가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서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에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김영록 지사님께서 올해 3월 달에 산업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저희 여수산단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요청과 동시에 전기요금을 인상전 수준으로 다시 인하해 줄 것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수 상공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통상부와 국회에 같이 건의를 하였고 여수 석유화학局도 나름대로 또 정부에 건의를 한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새 정부 들어서는 2023년과 24년에 전기요금 올렸는데 현재는 동결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산업부에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산업위기 지역 내에 기업의 의견 및 기초 자료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전력요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저희는 석유화학산업 안정시까지 전기 인하에 대한 특례 관련돼서 계속 산업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도 산업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시고 납사, LPG 관세 면제 같은 원가 부담 완화책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은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산단 이익은 단순한 비용 부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울산의 사례는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투자가 몰리는 도시로 산업구조 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여수 지역 기업 정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전략이라는 울산시 그 경제부시장 강연 내용 들으셨는가요? 예,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현장에 강연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울산과 같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 행정 모델이 여수 산단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의원님도 잘 아시듯이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SOL에서 뭐 샤인 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공무원이 신속 인허가나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수 산단 같은 경우는 이미 대규모 설비 중심의 산업으로 되어 있어서 울산과는 약간 상황이 다른 상황이고요. 즉 기존의 설비일 유지 보수나 아니면 친환경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 산단에 여유 부지가 있어서 확장을 했으나 저희 여수 산단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서로 약간 상황은 다른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울산과 여수의 산업 여건 투자 환경이 다르다 점은 충분히 그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수는 대규모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 여수 산단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새로운 공정 전환이라든지 환경 설비 증설, 특히 CCUS 설비 구축과 관련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행정 규제가 여전히 큰 장벽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일부 기업들은 설비는 준비됐는데 인허가가 안 나서 시작조차 못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현장의 숨통을 재는 규제, 이런 병목은 결국 투자 지연과 기업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여수 산단 기업들의 이러한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어떤 규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8월에 저희가 위기 대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기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사항이 뭔지 서로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총 17건 발굴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양 4단계 공업용수도인 공업용수 확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검사 주기 완화, 그다음에 대기배출 허용 총량에 따른 업체 허용량 유지 등 규제는 이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산단 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든가 여천선 활용 공용 배관망 구축 등 앞으로 해결될 그 규제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다양한 지원 노력과 현장 대응은 분명 필요하고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수 산단이 겪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한 지역, 한 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등 국가 기관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전환기에서 발생한 전국적이고 복합적인 산업 위기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 단편적인 지원이나 임시 방편 수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그 종합적인 법적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마침 그 전남도도 이와 관련해 그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이 특별법 제정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국가기관산업 즉 석유화학, 철강 포함해서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재 지금 기관산업에 대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현주 의원님, 주철원 의원님, 그다음에 권양희 의원님께서 각각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를 망라해서 국가기관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획기적인 기업 지원의 근거를 이 특별법에 담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 특별법 내용에는 주로 친환경 저탄소 설비 전환의 보조금 지원 사업, 그다음에
사업 재편 및 신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특례 등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현재 국회에서 산자위라든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하고 있고 산업부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난 7월 4일 날 국가 기획위원회 또 방문해서 건의도 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저희 포항과 울산, 충남이 서로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 포럼도 이렇게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도 지금 그 설명해 주신 대로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기간산업의 도시의 그 산업 재편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런데 아무리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제 지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어떤 전략으로 체계적인 산업 전환을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는 크게 친환경 고부가 제품으로 생산 체제를 구축하거나 바꾸는 것,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대규모 R&D를 핵심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국가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CCUS라든가 친환경 화학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탄소 중립형 산업구조 대전환 및 3단 인프라 확충 부분. 두 번째. 세 번째로는 바이오매스를 비롯한 화이트 바이오, 폐자원을 활용한 재전화 등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공정기술 혁신. 네 번째로 스페셜티와 AI 기반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및 AI 기반 첨단화,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여수 지역 주민으로서 여수 산단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그 메가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요. 오늘 도정 질문에서 그 여러 차례 강조된 바와 같이 이러한 그 계획들이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 경제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은 결국 제도, 실행, 협력, 그리고 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 달려 있습니다. 여수 산단의 구조 개편과 해상 풍력의 책임있는 추진 역시 그러한 결단의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줌을 잡고 진짜 변화와 실질적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오늘 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